아주 추웠던 지난 겨울에 나는 남편과 해돋이를 보러 기차를 탔다. 전날부터 몸살 기운이 있었지만 바빴던 남편과의 오랜만의 여행이라 티를 낼 수는 없었다. 남편과는 예전에는 함께 여행을 자주 다니기도 했지만 둘 다 나이를 먹고 난 뒤로부터는 왠지 이런 둘만의 여행은 뭔가 특별하게 느껴졌다. 사실 여행 다닐 컨디션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여행은 썩 내키진 않았었다. 평소에 운동을 안 해서인지 소화도 며칠째 안 되고 몸이 너무 무거웠다. 이런 것 하나하나 몸이 예전 같지 않고 마냥 젊은 줄 알았던 나도 조금씩 나이를 먹는구나 싶었다. 이런 내 기분도 모르고 남편은 뭐가 그렇게 신이 나는지 연신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배고프다는 남편의 말에 기차역에서 내려 어묵이나 먹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굳이 밥을 먹겠다고 고집을 부렸기에 목적지 전에 아무 곳이나 내려 식당을 찾아보았다. 작은 시골 동네라 식당도 몇 개 없었고 우리는 그 중에 제일 크고 맛있어 보이는 곳으로 발길을 향했다. 밥을 먹기 전에 너무 속이 좋지 않아서 소화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억지로 밥을 먹으려니 체할 것 같아. 약국이 있나 주변을 둘러봤지만 한적한 이곳엔 아무것도 없어 보였다. 어쩔 수 없이 식당 주인 아주머니에게 약을 좀 달라고 말했더니 아줌마는 내게 안색이 좋지 않다며 이럴 땐 침을 맞으면 금세 좋아진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자기도 몇 번 맞아봤는데 그렇게 신통방통할 수가 없다며 강력 추천하기에 침을 맞는 게 무섭긴 하지만 약을 먹는 것보다는 빨리 낫겠다 싶어서 아주머니에게 불러달라고 부탁을 드렸다. 밥을 먹으러 가서 무슨 침을 맞나 싶기도 했지만 아주머니가 너무 괜찮다고 칭찬을 하는 바람에 뭔가에 홀린 듯이 알겠다고 대답을 하게 됐다. 아줌마는 동네에 아주 훌륭한 침술사 할아버지가 있다며 연락을 했고 바쁜 시간대가 아니라서인지 침술사라는 분은 우리가 밥을 다 먹기도 전에 도착했다. 남편은 몸이 안 좋으면 그냥 집에 가자고 말했지만 기차를 타고 밤만 더 가면 목적지가 있기에 멈추고 싶지 않았다. 이런 컨디션에 여행을 온 것 자체가 문제였지만 모처럼 남편과의 여행인데 흥을 깨고 싶진 않아서 침이라도 맞고 몸이 좋아지기만을 바랄 수밖엔 없었다. 연락을 받고 도착한 침술사 할아버지는 면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 흰 수염이 덥수룩하고 백발머리의 노인이었으나 수염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젊고 잘생긴 아저씨 같았다. 침 놓는 할아버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는 아저씨라고 하고 싶다. 산골 외지와도 같은 이런 촌에서 사는 노인 같지 않는 당당한 외모가 너무나 멋졌던 것이다. 그는 70이 넘은 나이지만 그의 모습은 나이가 믿겨지지 않았다. 옛날에 태어났다면 장군 소리를 들을 만한 기골장대형의 체격이었다. TV에 나오는 자연인들과는 뭔가 다른 진짜 도인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아줌마의 말만 듣고 못 믿어왔던 생각은 온데간데 없이 외모에서부터 풍겨오는 신뢰감이 있었다. 나는 아줌마가 미리 깔아놓았던 이불이 있는 안방 옆 꿀방에 들어가 누웠다. 좁은 방에 그 아저씨와 단둘이 있으면 좀 어색할 것 같아서 밖으로 통하는 문을 살짝 열어놓았다. 남편한테는 먹던 밥을 계속 먹으라고 말했고 우물쭈물하던 그는 배가 고팠는지 밥을 먹으러 갔다. 남편은 예전부터 이런 침이나 뜸 같은 한방의학이라면 질색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신경도 안 쓰고 있었다. 온몸에 힘을 빼고 다리를 쭉 펴고 똑바로 누워야 한단다. 어디가 불편하냐고 물으면서 진맥을 짚는 아저씨는 목소리까지도 우렁찼다. 뭔가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속 깊이 울리는 느낌이 있었고 그런 목소리를 들으니 긴장이 풀리는 듯 했다. 나는 몸살기도 있고 피곤이 쌓여서인지 몸에 힘이 없다고 며칠째 소화도 안 된다고 했더니 대소변은 잘 나오냐고 물어왔다. 나는 좀 창피했지만 소변은 잘 모르겠고 사실 대변은 시원치 않다고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내 나이 46살, 겪을 만큼 겪으며 살아온 나는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쑥스러움을 잘 타지 않는다. 그 반대로 평소에 얼굴에 철판 깔았냐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처녀 시절엔 이렇지 않았는데 이럴 때마다 나도 이제 아줌마가 다 된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 앞에서는 수줍어지고 여자가 된 기분이었다. 이런 느낌은 정말 오랜만이라 의식하지 않으려 해도 점점 설레어만 가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다. 아저씨는 한참을 말없이 손목맥을 짚던 손을 당겨서 내 손을 쥐어본다. 손이 너무 차고 몸에 냉기가 있으니 소화도 안 되고 몸이 피곤한 거라고. 바로 낫게 해줄 테니 마음 편하게 눈을 감으라고 한다.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다. 잠시 아무 생각 없이 몸에 힘을 빼고 누워있는데 등허리에 닿는 방바닥의 따뜻한 온기에 잠깐 졸았다. 아저씨는 내 얼굴의 근육들을 손가락으로 누르기 시작했다. 머리와 볼, 그리고 턱을 침이 아닌 손가락으로 지압을 하는 것 같았다. 아저씨는 너 정말 곱다. 를 연발하며 계속 얼굴을 눌렀다. 그리고 나선 배와 등을 좀 눌러보겠다고 하며 배의 긴장을 풀으라고 했다. 옆에 있던 얇은 담요로 배만 덮어주며 배는 항시 따뜻해야 된다고 말했다. 나는 살짝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남편은 TV를 보며 계속 밥을 먹고 있었고 나는 안중에도 없는 것 같았다. 아랫배를 누르던 아저씨는 몸에 기가 많이 쇠약해져 있다고 하면서 배를 따뜻하게 해야 몸이 맑고 좋은 기운이 돈다고 했다. 나는 눈을 뜨고 아저씨의 얼굴을 보았다. 아저씨는 처음으로 활짝 웃으며 몸에 힘을 빼고 자기를 믿고 눈을 감고 있으라고 말했다. 나는 다시 눈을 감았고 열려있던 방문은 아저씨가 닫아버렸다. 한참 동안 지압을 받았더니 혈액순환이 잘 되는 기분이 들면서 몸이 따뜻해졌고 답답한 기분이 사라졌다. 정말 명의는 명의인가 보다. 그렇게 치료가 끝나고 나는 개운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갔다. 남편은 밥을 다 먹고 피곤한지 졸고 있었고 식당 아주머니는 벌써 다 끝났냐며 내게 얼굴이 왜 이리 벌개졌냐고. 처음엔 안색이 창백했는데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 보니 침술사님 실력이 대단한 것 같다고 또다시 호들갑을 떨었다. 그 아저씨는 내게 조용히 명함을 건네며 몸이 안 좋아지면 연락을 하라고 말했다. 나는 그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아 조심스레 가방 깊은 곳에 넣었다. 정말 치료가 된 건지 소화가 안 되던 내 배에선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아저씨 덕분에 여행을 잘 마치고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가끔 아저씨의 나이답지 않게 주름 없던 얼굴과 따뜻했던 손이 생각이 난다.